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 전에 일단 보기부터 보면 가는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던 화자가 당신을 보게 되면서 희망과 의지를 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여러분, 이때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가져다주는 존재인 거죠? 저 희망과 의지를 가져다주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임을 고려하면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보조관념, 조국이 원관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 나올 때마다 뭐라고 바꿔서 생각해 줘야 돼? 원관념이 조국. 그리고 이 조국을 생각하면 항상 화자 내면에는 뭐가 환기가 된다고? 희망과 의지. 되죠? 희망과 의지. 다른 시어들 역시 국권 상실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되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당신 파란색 네모 주고. 교재 있는 사람은 책에다가 정리합시다. 시험지 정리하면 나중에 찾아보기 힘들죠. 당신은 무슨 존재? 나에게 희망과 의지를 환기하는 존재. 자,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밑줄.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원관념이 뭐라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개인이죠.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더 비중이 높다고? 둘 중에? 여기에 더 비중이 높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줘야 돼. 여기서 화자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돼, 안 돼? 안 되죠. 당신은 좋아하긴 하지만 이 조국을 떠올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조국 자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자본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죠. 문장 있는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 다음에 2형 가보면 빨간색 밑줄.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자, 국권 상실의 암울한 현실 인정할 수 있는 거 맞죠? 되죠? 자,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주인 빨간색 네모치고 주인. 일제겠죠?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파란색 밑줄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화자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지.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나의 내면에 이런 거를 환기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떠올리면서 이런 내면을 가지게 되었더라. 되죠? 자, 3년 빨간색 밑줄.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정이 없습니다. 자, 민정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정조냐 밑줄. 그래서 화자의 성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화자겠죠. 여성 화자. 근데 왜 하필 여성 화자로 설정했을까? 이런 점 때문에 순트가 보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 작품이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 물론 조선 민중은 그 자체로 약자지만 조선 민중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중에 그 당시 누가 더 약자였을까? 여성이 좀 더 약자였겠죠. 이해돼? 자, 능욕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빨간색 내붙이고 이연의 주인이랑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빨간색 밑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윤리, 그 다음에 도덕, 그리고 법률은 뭐라는 걸 깨달았다고? 연기. 따라서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죠?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빨간색 밑줄 망설일 때. 마음이 복잡한 것이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에 파란색 밑줄 당신을 보았습니다.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
작품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 갑시다. 24번에 선체 4번 정답 위주로 빨리 보겠습니다. 자, 격분이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을 언급함으로써 조국이 지켜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변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때 격분은 장군에 대한 격분 아니야? 그죠? 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죠? 답 4번. 자, 됐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31번 갑시다. 자, 여러분 31번의 별표, 31번. 자, 그리고 31번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이해. 그 소설은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보통 어떤 구간이냐면 첫 번째는 보기에서 정보를 줄 때가 있어. 이번 9월달 모의평가가 그랬죠? 저 9월달 모의평가. 순서는 새로운 권력. 양당정갑은 기존의 신분계층에서 지배층. 됐습니까? 원석이는 기존의 신분계층에서 피지배계층. 이런 정보들을 보기에서 잡아낼 수가 있거든. 다음에 두 번째는 줄거리. 앞부분의 줄거리, 충격 줄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각주. 이 각주를 활용한 건 24년 수능에 박태원의 골무관 같은 게 있죠. 불단집, 각주 내용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다음에 네 번째가 서술자나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해당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여기 간접제시 개념정의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봐봐. 인물의 간접제시 출처 어디라고? 고교생을 위한 베이직 문학 영어 사전이라니까. 베이직. 됐습니까? 자, 어디 가보냐면 10쪽 갑시다. 오른쪽 단. 자, 파란색 밑줄. 1000번 생각해도 최 씨처럼 철석 같은 사람이 없으나. 자, 이거는 박 씨가 최 씨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뭐라고 봐야 돼? 최 씨에 대한 캐릭터 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됨? 밑에 적어봐. 최 씨의 성격. 그러니까 최 씨는 부정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닌 거죠. 납득되죠? 근데 박물 장소가 최 씨 방에 출입함이 있으니 여기 빨간색 밑줄 잘못이 없음을 밝힐 길이 없지만 그러니까 박 씨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 씨는 분명히 부정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 씨의 잘못은 아니야. 근데 뭘 알지 못한다?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해되죠? 상황 납득할 수 있지. 자, 하고 문 밖으로 나오니 최 씨 부활 그 편지가 무슨 사연입니까? 박 씨 부활 사연이 여차여차 하오니 여기 밑줄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을 못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납득됨? 그렇죠. 그러면 31번에 선지 2번 다시 읽어봅시다. 뭐가 틀렸죠? 박 씨는 연고를 알고 있지 못하다니까. 지금 이거 치사하게 말 바꾸고 그게 아니고 이 박 씨가 최 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최 씨가 어떤 캐릭터인지 이거 파악하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게다가 여러분 잘 봐봐. 31번의 정답은 결국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거 서술상의 특징이야? 사실은 인물의 내면이야? 정답 2번. 인물의 내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서 서술상의 특징 관련된 정보를 주더라도 일단 소설이나 시 읽을 때 뭐부터 파악해줘야 돼? 인물의 내면, 화자의 내면, 내면부터 파악해줘야 돼. 서술상의 특징을 나중에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됨? 31번에 선지 2번. 결국 그냥 내면 가지고 정답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계속 갑시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최시발. 이 일을 어찌 모르겠나이까? 빨간색 밑줄. 이 반드시 일지가 한 짓입니다.
일치가 한 짓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서 박 씨는 연고를 모른다 그러죠. 근데 최 씨는 연고를 알고 있지. 그치? 자, 여기서 두 인물의 성격 차이가 드러났는데 누가 더 현명하죠? 사태 파악이들이 박 씨보다 머리 회전이 빠른 최 씨가 훨씬 더 현명하죠. 누가 음모를 꾸미는 건지 바로 눈치채고 있잖아. 이해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캐릭터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다음에 좀 생각해보자. 여러분, 왜 일지는 박 씨가 아니라 최 씨부터 제거하려고 했을까? 왜 최 씨부터 제거하려고 한 거죠? 최 씨 캐릭터 생각해봐. 박 씨보다 그렇죠. 최 씨가 훨씬 더 현명하니까. 자기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사람부터 먼저 제거하고 싶었겠지. 납득됨? 그러니까 캐릭터를 파악하면 소설을 금방 쭉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31번의 정답 2번은 그런 의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넘어갑시다. 임계탄 가겠습니다. 임계탄. EBS 교재는 23쪽 펴면 되겠습니다. 고전문학편. 자, 임계탄 갑시다. 여러분, 지문 위에다가 출제 포인트 하나 적어봅시다. 환국제도의 폐해라고 적어봐. 환국제도의 폐해. 환국제도의 폐해. 수능 완성에 정철의 속민곡이 실려있거든? 근데 그게 현대풀이가 많이 안 됐어. 중세국어 표기로 그대로 실려있단 말이야. 근데 정철의 속민곡은 그 정도 작품은 중세국어 표기로 공부해줘야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 작품이죠? 근데 임계탄도, 수특 본문에는 사실 현대풀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탕지문은 현대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준 편이거든? 근데 속민곡이랑 다르게 임계탄은 여기 시험지 지문에 실려있는 버전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수특 본문에 각주하고 보기 내역이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어. 현대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시험지에 싹 같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임계탄 같은 경우에는 바탕 시험지에 실려있는 현대풀이 된 버전으로 공부해두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얘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환국제도라는 게 뭐냐?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출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원래는 기근 방지와 빈민 구제를 위해 마련된 관주대 일종의 곡물 대여 제도인데 그게 조선 후기 가면 변질된다고. 먼저 첫 번째, 과도한 이자. 명목상 10%였는데 실제로는 30에서 50%까지. 와, 엄청난 고리대금이죠. 풍족하게 되고 빌린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 장부자본 10%. 근데 거두는 건 훨씬 많이 거두죠. 그쵸?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해먹겠어? 관리들이 해먹겠지. 이해됩니까? 관리들이 해먹겠죠. 다음에 분석. 빌려주는 곡식에다 쌀겨, 모래, 돌들을 섞어서 주거나 물로 불려서 양을 속인다. 그러니까 줄 때는 쭈쩡이 섞어서 주고 받을 때는 양질의 곡식으로 받는다 이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만큼 속인 양은 또 누가 착복하겠어? 부정부패한 관리가 착복하겠지. 다음에 허위대와 허위 채무. 실제로 빌리지 않았는데 장부상 빌린 것으로 기록해 세금처럼 거두고. 다음에 이런 식이면 기록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순순히 갚으려고 안 하겠죠. 나는 빌린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 토지세에 부과해서 세금으로 때려버립니다. 그걸 가격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관리들에 대한 비판의 태도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한탄 그리고 환국지대 폐해를 드러내는 장면 위주로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슬프다 기민들아 진휼 기멸들었는가 당초에 곱게 찌은 곡식으로 받았더니 여기 빨간색 밑줄 당초에 곱게 찌은 곡식으로 받았더니
근데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줬겠어? 이렇게 섞어서 나눠줬겠죠? 그쵸? 밑에 적어봅시다. 폐해 1. 이거 얘기하는 거죠. 폐해 1. 자, 진유청 모든 쥐가 각 청의 구멍을 뚫고 쥐 빨간색 내묻히고.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황국진의 폐해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한탄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쥐가 진짜 쥐가 아닐 거라고. 그러면 주제가 뭘로 바뀌어야 돼? 해충구조를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잖여. 그럼 곡식을 갉아먹는 쥐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표현이겠어? 관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쥐하로 나들면서 섬섬히 까먹었네. 이번에 탄핵 곡식 쭉정이를 나눠주네. 얘 확인할 수 있죠? 됐지? 자, 계속 갑시다. 황궁밭은 저 관리야.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이 공수자란 사람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좌를 발명한 사람이래. 자. 그런 사람이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까닭없이 도량받고 제 이속을 차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2만원 도구로, 받을 때는 2만원 도구로 치수를 재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엊그제 넓던 도량 탐욕스레 작아졌다. 세상이 변하였도다. 사람이 거북되어 창고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빨간색 밑줄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 혹시 관리 비판이겠지? 마침내 어이 되어 창고 안에 진공미를 다 주워 몰아가다 엮기 잎을 굴을 삼고 깊은 밤에 곡식을 훔쳐가니. 자, 뒷페이지. 자, 석서가 일어난들 교활한 쥐구멍에 남은 쌀이 어디 있으리. 실가스 소령감, 그 황국 운영하는 실무자를 얘기합니다. 황국을 담당하는 실무자. 빨간색 밑줄 진왕의 성을 얻어. 쉽게 생각해서 진시황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알겠죠? 백성들에 대해서. 자, 단지 앉아서 세월만 보내며 담뱃대를 소매 안에 넣어두고 문서를 조작하여 백성 수탈하니. 여기 빨간색 밑줄 문서를 조작하여 폐2라고 적어봅시다.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 수탈하니 굶어 죽은 주감은 본체 않고 제 이속만 도모한다. 진유를 맑게 와서 없는 사람 장부에 올리기가 끝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자, 진유라전 긴긴 창자 구비구비 다 채우니 빨간색 밑줄 김이나 내 주거라 일마다 살살하다. 야, 너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이 그래. 이거 누구의 말일까? 관리들의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자가 살짝 바뀝니다. 이 부분 조심해주고. 자,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랄 것 없겠구나. 파란색 밑줄 4월 남풍에 대맥황 보리 풍년 믿었더니. 네, 설상가상이죠. 황보라는 병충해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몹쓸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보리 흉년을 또 만나니. 보리 흉년 빨간색 내묻히고.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죠. 물은 더욱 깊어지고 불은 더욱 뜨겁다는 옛말이 과연 옳았구나. 인명이 철석인을 이러고 보존하랴. 묻노라 광이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빨간색 밑줄 세미 환자 모두 받으면서 체납세금은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빌린 적이 없는 황국에 대해서 지금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놔뜻템 밑에 적어봅시다. 폐해 3. 세 번째 폐해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10년인들 신호적 무슨 일이고 우습구나. 호적단지 없어지니 다시 만들 좋은 때가 되었구나.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겨를에 눈을 뜰고 실같은 이 목숨에 즐김도 즐길시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해거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도 없었다. 빨간색 밑줄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불이 난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32번에 별표 한번 적어봅시다. 32번. 위에 적어봐. 표현상의 특징 땡땡. 표현상의 특징 땡땡. 주제를 고려해서 판단. 표현상의 특징 땡땡. 주제를 고려해서 판단.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빨리 찾으려면 내 생각에 내면을 고려하는 게 좋거든? 그죠? 결국 문학의 본질은 뭘 묻는 거지? 내면을 묻는 거죠. 근데 표현상의 특징인데, 내면과 관련 없는 표현상의 특징은 뚱딴지처럼 된다? 그 문제는 퀄리티. 수준 낮은 문제야, 수준 낮은 문제. 자, 그럼 선제 2번 갑시다. 악화된 처지를 보여준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점에 초점 맞춰서 과거와 현재 대비해보면, 자, 기대. 뭘 기대했죠? 보리풍년을 기대했던 거죠. 대맥황. 근데 현실은 황무가 된 거지. 됐나? 그럼 2번 연정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선제 4번 가봅시다.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밑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가사 작품에서 대구적 표현 없는 거 본 적 있나? 본 적 있어? 게다가 뒷부분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죠? 대상이 괴로운 처지를 부각한다. 주제 아니야? 3번 가보면 서류적 표현을 통해 이 서류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흔히 쓰이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상에 지닌 가치를 강조한다라는 게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 되죠? 3번 정답. 정 그러면 서류적 표현 찾아보고 뒷부분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 맞나? 다시 따져보면 되는데 글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내 주장은. 이해되죠? 32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 6회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